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네, 저번 라이노스 7 신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 중에서 섭디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두 번째 나머지 섭디 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누인 V7을 눌러 주시고요. 자, 섭티 툴을 이렇게 툴바를 꺼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나머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도형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레인 오브젝트잖아요. 이거는 그쵸? 평면 오브젝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레인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 위에 카운트의 개수를 언제든지 이렇게 초기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실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려 보시고요. 스피어 형태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서브 디비전이 아마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의 형태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엘립소이드죠. 자, 엘립소이드는 타원형인 타원형인데 이렇게 폴리 서피스 같이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죠? 뭐 이렇게 튜브 형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 레일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서피스 툴에 있는 이 원 레일, 그 다음에 투 레일, 그쵸? 그 다음에 로프트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수입 원 레일과 흡사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라인을 이제 그려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갈 커브를 이렇게 이제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엔드 스냅을 켜서 또 중간에 커브를 또 이렇게 그려 줍니다. 요거 활용하실 때는 이 플레인 오브젝트가 이 플래너 오브젝트가 켜져야지만 다음과 같이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장 긴 쪽으로 레일을 삼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일을 선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레일 선택,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엔터.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요것도 이제 섭디 형태의 이제 디스플레이 형태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옵션을 보면은 거기 세그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의 세그먼트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원래의 내가 처음에 그렸던 형태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코너를 꺼주게 되면은 이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바뀌게 되는데요. 나는 코너 형태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너를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내려주게 되면은 내가 원래 처음에 그렸던 커브에 이렇게 피트하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요게 레일 1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탭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 포인트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편집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를 켜진 상태에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음 포인트를 찍으시려면은 컨트롤 키나 또는 알트 키를 눌러서 이 빈 바탕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현재 포인트가 켜져 있잖아요. 다음 여기를 눌러 주시려면은 물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는데, 이거를 해제를 하고 다른 곳에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컨트롤 키나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해제가 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원 레일이고요. 그쵸? 네, 그러면 자, 투 레일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뷰에서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하고요. Alt를 눌러주면 예,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예, 아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스냅과 엔드 스냅으로 자, 예, 두 번째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드와 엔드, 그 다음에 가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엔드와 엔드 잡고, 자, 이번에는 뭐 이렇게 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투 레일을 적용을 해서 원 레일, 투 레일, 그 다음에 섹션, 섹션. 옵션은 아까 했던 것처럼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그먼트를 많이 올려주면 예, 처음에 그렸던 그 커브에 맞춰서 그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쉐입, 예, 세그먼트, 그 다음에 여기 코너를 예, 둥글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지금 여기 클로즈는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투레일의 예, 클로즈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코너만 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가 있네요. 로프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서피스 툴에 있는 로프트와 예, 거의 흡사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네, 그러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아크를 이용해서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스냅 켜주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한, 커브가 2개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을 이렇게 커브를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로프트를 이제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섭디 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 주십니다. 엔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너를 활용하시려면 예, 코너를 눌러 주시고요. 어제스트 쉐입 세그먼트를 눌러서 네, 이렇게 포인트를 세그먼트를 예, 올려 주시면 되고요. 크리스라는 거는 모서리를 뾰족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뾰족하지 않게 할 것이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클로즈는 여기서는 좀 해당 사항이 좀 없긴 한데요. 예, 클로즈는 요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일단은 트랜스폼 탭을 눌러주시고 그 폴라 어레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크 이제 형태잖아요. 그래서 라이트 뷰에 와서 예, 폴라 어레이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어디로 잡냐면은 요 센터점을 예, 여기 원점으로 잡아줄게요. 클릭. 그다음에 개수는 4개로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360도니까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때 이제 로프트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엔터를 칩니다. 자, 요때 클로즈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쵸? 네, 이럴 때 활용한 게 클로즈다. 그 다음에 코너를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긴 한데 자, 면의 개수를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로프트 그 실제 옵션에 가보면 그 여기에 있는 로프트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로프트는 자, 여기 다양하게 스타일을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클로즈 로프트가 있고 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그 로프트에 있는 섭디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폴리 형태의 그 어떤 사각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노의 그 서페이스 툴에 있는 로프트와 좀 많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를 눌러서 예, 여기에 이제 개수를 예, 이런 식으로 예, 올려주시면 흡사하게 예, 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스타일은
제공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인은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일단 캔슬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커브는 예, 다 삭제를 하고요. 자, 일단 화면 정리를 해주시고, 자, 여기 플레인 물체를 제 하나 그려줄게요. 센터에다가 네, 이렇게 하나 예,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는 포인트를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예, 포인트를 이렇게 위로 올렸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물체를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가운데를 이렇게 약간 둥글게 작업을 했고요. 자, 요거를 공중에 약간 띄워줄게요. 자, 띄워준 상태에서 미러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있는 미러를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프트를 이제 여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트를 실행을 하고 여기에 엣지와 여기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join이라는 명령이 이제 활성화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 비튼 쉐입을 이렇게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예, 물체가 이렇게 다가가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코너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예, 각져 있는 이제 형태로 되고요. 예, 이왕이면은 아무래도 요 개수를 맞춰 예,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면 로프트를 실행을 하는데요. 자, 여기 엣지를 그럼 3개를 한번 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프리뷰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프리뷰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가운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인까지 하고 자,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예, 다음과 같이 예,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이 조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로프트를 적용한 다음에 엣지를 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 치고 나머지도 똑같이 그쵸? 조인 해주시고 네,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OK 그쵸? 네. 자, 탭키를 꺼주시면은 예, 다음과 같이 예, 작업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요 가운데의 부분을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를 이제 메꿔야 되는 이제 형태가 되겠는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메꾸시냐면은요. 그 앞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그 fill sub the hole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활용해서 예, 열려 있는 면들을 예, 뭐랄까요?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이제 맥스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보더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캡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 명령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 엣지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싱글 페이스로 해주시면 돼요. 트라이앵글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삼각형 형태로 복잡하게 붙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싱글 페이스로 일단 이렇게 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지금 뭐라 할까요? 면이 그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또 분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인서트 포인트를 활용해서 예,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와 예, 버텍스끼리 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고요. 반대편에도 작업을 해 주시려면은 이 작업을 이쪽에도 똑같이 두 번 반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reflect라는 명령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이제 우측에 일단 요거를 잠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네, 이렇게 이제 빼놓고 이거를 대칭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이제 반쪽을 지워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리플렉트라는 대칭 그 툴이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트 서브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눌러주시고 물체 선택,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을 이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X 방향으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준이 될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반을 나눈 부분의 절반, 아래쪽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대칭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제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왔지만 반대편에 약간 그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대칭의 형태로 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쵸? 예, 근데 이쪽에서는 작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차일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오른쪽 부분이 페어런츠고 여기가 이제 차일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페어런츠 영역을 움직여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싶다. 예, 근데 지금 반쪽이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 렌더보드로 확인을 해도 이렇게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그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시머트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리무브를 하겠다라는 명령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더 이상 얘는 그 대칭 형태의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움직이면은 이제 더 이상 진행 사항이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치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가운데를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미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를 했고요. 자, 스티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꼬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엣지나 버텍스를 이렇게 꼬맨다. 예,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예, 다시 한번요. 엔터, 엔터. 다시 할게요. 여기 첫 번째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세컨드를 선택하고 엔터. 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겠느냐. 에버러지라는 거는 이제 가운데의 평균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가운데에서 꼬매주게 되고요. 퍼스트나 이제 세컨드로 하게 되면은 그 선택된 물체 또는 타겟 물체, 예, 그거에 대한 그 위치, 예,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다시 한번 해보면은 전체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엔터 치고, 그렇죠? 다시 할게요. 자, 스티치 적용해 주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 아이고, 네, 더블 클릭. 자, 그럼 여기 퍼스트로 눌러주면은 위쪽으로 가서 붙는 거잖아요. 그쵸? 예, 위쪽으로 가서 붙는 거고, 나는 센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에버리지 체크하시면 되고, 세컨드에 체크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붙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스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브릿지와, 예, 흡사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한번 브릿지를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블 클릭, 엔터. 그쵸? 자, 그 다음에
브릿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스트레이트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튀어나오고 나오고, 예,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그먼트를 이제 올려줌으로써 또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다 이제 합쳐주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로프트도 같은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 엣지가 없어서 엣지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불편하긴 하네요. 자,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인을 하고, 예,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OK. 자, 요 가운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스케일로 Shift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탭키요. 이번에는 투레일을 한번 활용을 해서 여기를 또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레일의 조건이 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탭키를 눌러서 그 섭디 그 디스플레이 형태로, 예,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우리가 서피스 툴에 있는 이 투레일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어떤 까다로워요, 작업하기가.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일단은 레일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를 눌러주시면은, 네,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그쵸? 툴바를 이렇게 꺼내 주시고요. 거기에 네 번째 더플리케이트 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선택하고, 예,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보더 쪽, 이렇게 열려 있는 곳의 엣지에 커브가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라인을, 네, 이렇게 버텍스와 버텍스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투레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일 1, 예, 커브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 엔터. 네, 이렇게 해서 얘를 막아주시면 되고요. 예, 가운데에다가 적용을 이거 넣어주시면 안 되겠네요. 그쵸? 네. 이것도 뭐 작동은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 OK를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물체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잡고 컨트롤 J를 눌러서 이제 조인을 해주시는데, 스무드하게 여기가 엣지가 붙어야 되잖아요. 조인 형태가.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예,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예, 물론 여기 가운데에다가 엣지를 또 추가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엣지링을 활용해서, 예,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브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 필터 창이 뜨게 되면, 예, 그냥 컨트롤 시프트 누르지 말고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시프트 키 눌러서 이 스케일을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그리드 스냅을 끄고, 예, 작업을 하시면은 더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기능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안 한 거 볼까요? 딜레이트 요 페이스는, 예, 당연히 요거 창 끌게요.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예,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아주시려면은 당연히 여기 fill sub the hole, 네, 요 명령을 이용해서, 예, 그 다음에 싱글, 예, 그렇게 해서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는, 예, 면을 선택하시고, 예,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는데, 예, 뽑아 올리는 방향을 이 디렉션을 활용해서, 예, 뽑아주시면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를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엣지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엣지링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탭키를 활용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탭키를 다시 눌러주시고요. 아니면은
그 베벨, 그렇죠?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베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교하게 작업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세그먼트 이 수치를 일로 주긴 하는데, 여기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탭키를 활용하시고 좀 더 강하게 모서리를 주고 싶다 그러면 세그먼트의 수치를 올려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적용하시고 여기 세그먼트를 2. 그래서 모서리에 그 강한 모서리를 주고 싶으면은 엣지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야지만 완벽한 모서리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좀 더 강력하게 주고 싶다면은 크리스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벌어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보다는 네, 베벨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지 페이스는 선택된 그 면들을 한번 여기 합쳐 볼게요. 자, 여기에 면을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선택을 해서 머지 페이스, 네, 가운데 면이 합쳐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ppend to subd라고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 자, 탭키를 눌러서 네,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에 면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append는 계속해서 면을 추가할 때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에 면을 이렇게 채워줄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텍스 스냅을 켜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탭키를 눌러주셔서 결과를 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쿼드 리메시, 그쵸? 리메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개수를 부여를 해서 면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프리뷰를 하고요. 컨버트 투 subd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다음에도 요걸 가지고, 그쵸? 요걸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탭키를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네임드 셀렉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선택하고자 할 때 면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면을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뭔가 내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여기다가 이 선택된 그 면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맥스에 있는 기능인데, 요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는 네, 여기를 또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그렇죠?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리플렉션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리자고 하는데요. 얘를 제가 약간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하지 않고 한번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쪽으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고 나는 이 왼쪽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리플렉션. 이렇게. 네,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또 반전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옵셋 그 섭디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고,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엣지를 이렇게 하나 잡고요. 이렇게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루프의 형태로 잡혀지게 되는데,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을 하고 나서, 그쵸? 선택을 하고 나서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엣지 루프가 작동이 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물론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링의 형태로 선택이 되라. 예, 그리고 나서 또, 면을 선택하시고, 요거를 또 클릭을 하시면, 면이 여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다시 할게요. 지금 제가 면을 먼저 잡았는데,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 엣지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눌러서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건너뜁니다. 여기를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아무데나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무튼 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브러쉬를 활용해서 선택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게 그 필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텍스만 다 잡겠다. 네, 이런 기능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치 붓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좀 사이즈가 작은데, 브러쉬의 위드 값을 좀 키워주시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이게 더 빠르죠 사실은. 버텍스가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필터를 이용해서 뭐 좀 여기 보시면은 그 엣지와 버텍스를 선택을 해라.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포인트와 그쵸? 여기 두 개가 작동이 됐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컨트롤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 해제하실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또는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물체에다가 클릭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를 다시 해제하시려면은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커브가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멀티플 파이프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서피스 트레인, 솔리드 트레인은 이 파이프가 있는데 그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섭디 형태로 좀 약간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잠시 숨겨 주도록 하고요. 말 그대로 멀티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브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스냅을 켜서 자, 이렇게 커브를 그렸고요. 자, 트랜스폼 탭을 눌러서 폴라 어레이를 이용해서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3. 네, 이렇게 해서 커브를 3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F10을 눌러서 가운데를 좀 약간 이렇게 솟아오르게 해서 3차원의 커브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요, 이 커브 세 개를 동시에 잡은 다음에, 멀티플 이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파이프의 두께가 보이겠죠? 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끝에를 막아주겠느냐, 열어주겠느냐. 예, 일단은, 예, ON으로 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예,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도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기능이죠. 그죠? 네. 예, 보통 우리가 라이노에 있는 기본적인 그 명령을 활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예, 이럴 때 그 섭디의 그 멀티플 그 파이프를 활용하신다면은 네, 이런 것도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라인의 형태에 있는 어떤 골조 형태에 있는 그 의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여기 커브가 두 개가 겹치니까 여기는 파괴를 시키고 네, 여기 커브는 하나를 지워줍니다. 네, 그래 전체를 다 파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를 이제 둥글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컨트롤 J. 그 다음에 커브 툴에 가서 필렛 코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디우스는 예, 죄송합니다. 한 번 해줄게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브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은 예, 지워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만 그쵸? 컨트롤 J. 조인이 안 돼도 이 멀티 이 파이프가 다 작동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필렛 코너를 활용해서 똑같이 수치를 적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이제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디우스 1, 네, 엔터, 네, 온, 엔터, 네, 이런 형태로 예, 만들어지게 된다. 네, 우리 여기 각이 이제 많이 졌는데요.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요? 세그먼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 R이 되게 이제 크게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예,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죠. 예. 탭키를 꺼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예, 이런 거는 엣지링을 활용하시면 되죠. 엣지링을 활용해서 그 추가를 하시고요. 그쵸? 네. 다시 한번 추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명령어 적용 추가. 여기도 명령어 적용 추가.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다 잡아볼게요. 명령어 적용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안 되겠네요. 한 번씩 하나에 하나씩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R을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이크 커브 서프티 프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렇게 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걸 적용해주면 이렇게 서프티 형태가 잘 될 수 있게끔 좀 바꿔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쵸?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찌그러뜨려 놓고 적용해주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옵셋 그 섭디를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배웠던 그 서페이스 툴에 있는 그 옵셋 서피스랑 같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섭디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로 잡고 이용 엔터. 뭐 대충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면을 잡아 올려서 약간 곡면의 형태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형태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두께를 주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섭디를 적용하게 되면 자, 두께를 줄 때 이제 솔리드를 예스를 하게 되면은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그쵸? 두께를 주겠다는 건데 양방향을 끄게 되면은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보스 사이드를 예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두께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기존에 있는 물체를 지우겠느냐 그쵸? 만약에 기존에 있는 물체를 살려놓고 싶다 그러면은 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께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솔리드가 yes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모서리를 없애고 싶다 그쵸? remove crease를 활용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날카롭게 하실 경우 아니면 이제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지워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 옵셋 서피스 요 섭디를 줄 때 자 솔리드를 노로 하고요. 양방향도 끄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0.5만큼 너무 값이 센가 봅니다. 0.2 계산을 내가 잘 못하네요. 노로 해야 되겠습니다. 딜레이트 인풋을 노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두께가 나오고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두께를 0.5로 적용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 솔리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열려 있거든요. 이럴 때 그 브릿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시고요. 첫 번째 그 엣지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창이 나타나면은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죠? 세그먼트를 2를 줄 것이냐 아니면 1로 줄 것이냐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를 줘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해서 그렇죠? 이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장력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게 그 섭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물체를 다 불러오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섭디 툴에 있는 내용을 그 명령어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그 유기체 모델링에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되는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언제든지 뭐 거꾸로 내려가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밌게 뭐 연출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그 섭디 툴, 그 두 번째에 대해서, 그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